누가 봐도 그냥 초식동물 같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이다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웹툰을 좀 보는데 요즘 인기 있는 웹툰들을 보면요, 시원시원한 전개가 있지 않으면 한 해 한 해 뭔가 좀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개가 조금이라도 흘러가면 인기도가 팍팍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 회에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진행이 있어야 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작품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작품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런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쭉쭉 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보다는 쉼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당연히 재밌죠. 이건 웹툰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뭐 모든 컨텐츠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하는 분들도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재미에 중독이 되는, 박진감에 중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다. 전체적인 문화 코드니까. 그리고 그 불을 보듯 뻔한 그 결과는 뭐냐면, 대부분 그렇게 재미와 사이다를 추구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필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에서 사이다를 찾는 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공격적인 투자일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초보자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 주식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고수들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단지 하는 방식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른데, 그냥 뭐 잘하는 사람 제쳐두고요, 주식 초보자들은 대체로 그냥 무턱대고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빨리빨리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버텨보다가 결과물을 보게 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는 재밌잖아요. 빨리빨리 결과물도 나오고 시원하게 전개가 되니까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좌가 손절 녹고, 아니면은 돈을 잘 벌고 하다가 한 번의 베팅 실수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공격을 하는 거는 초보자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장기 두시는 분들을 좀 보는데, 장기 두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딱 하는 거 보면은 공격부터 하는 사람은 초보자다. 그럼 초보자들은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격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격하기 앞서서 좀 기본기를 좀 갖춰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묘수요? 묘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이 탄탄해야 돼. 기본기가 탄탄해야 묘수를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그동안에 영상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주식에서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기본기는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별거 없어 보이고 기초 같고.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고,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라고 불리는 거예요. 반석 같은 거거든요. 그 위에 공격도 얹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기본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 내가 지지 않는 세팅을 먼저 하는, 장기로 따지면 포석을 잘 놓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수비입니다. 수비. 주식이란 건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에 나이스한 타이밍에 들어가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수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고, 변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의도대로 혹은 시장의 비합리적인 심리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는 안 됐네 이러고서 그냥 다음 공격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미리 구상해 놓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와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공격을 해 나가는 거지, 재미를 찾아서 공격을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초보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뭘 제일 먼저 보냐면은 어느 자리가 들어가기 좋은 때였을까? 뭐 이런 거 맞추기 놀이하는 거죠. 여기였네. 어떻게 했어야 이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때였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음봉이 혹시 하나, 둘, 셋, 뭐 4개, 그리고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 깔리면은 여기서 지지가 된다는 얘기인가?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해답이 있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야 근데 이거 저점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다는 거냐. 보통 이런 거는 요런데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강하게 시세가 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이런 때 일종의 고점 돌파 형식으로 여기 위에 박스의 바닥을 잡는 거다.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요. 야, 현재 시점에서도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닥 지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 그런 식의 생각을 하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아까는 분봉이었고 지금은 일봉인데 지금 여기에 3,000원 부근 어딘가에서 야 이거 지지 받으면은 좋아지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왜? 이거 떨어질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결국은 매수 자리 찾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최종 판단이 들면은 어떻게 하나요? 자,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래량 상위 조회한 다음에 여기에서 열심히 찾는 거죠. 아, 이 종목은 이렇고 이 종목은 이렇고 아 이건 이렇구나, 아 이건 저렇구나,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거는 뭘까, 이런 것만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내 계좌는 이미 박살이 나 있다. 대부분 다 물려있고 지금 이 물려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린 종목을 잘 수비를 해가지고 계좌를 살려내는 생각을 해도 모자른 판에 이 박살난 다른 종목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새로운 주식에 눈을 돌린다는 거죠.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핫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가서 계속 공격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다가 지치면은 주식시장 끄는 거죠. 아, 나 안 되겠다, 그냥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아예 안 보게 되는데, 안 볼 때는 안 보더라도 볼 때는 무조건 공격이다, 이 생각만 버려도 일단은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버린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가, 이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드리면,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을 잘해서 공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매수를 잘해갖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주식 계좌 세팅입니다. 주식 계좌 세팅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넣어 놓는 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냥 주식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놨다, 이거고, 이건 전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팅이란 거는 넣어놓은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주식을 해서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알맞은 형태로 구조적으로 뭔가 좀 포석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로 들었던 게 이렇게 5개의 슬롯으로 구분을 해라. 예를 들어 내가 한 1,000만원 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200만원씩 5개의 슬롯 나누고 나는 이제 앞으로 5개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럼 나한테 이제는 앞으로 5번의 공격 찬스가 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공격해서 성공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또 공격하고 그러면 이 공격 횟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 공격권은 5번이 있는 거고요. 이 5번의 공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부터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3번 요 3개는 한번 진짜 내가 내 성향이 공격적이니까 공격을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은 약간 좀 보험처럼 안전한 그런 많이 빠지지 않을, 소위 말하는 중위험 중수익 그런 주식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매매를 해서 잘 수익이 나면은 그럼 이 틀에 맞춰서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계좌 운용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200만원씩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이 2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 각각의 슬롯마다 다 다른 전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200만원을 여기에다는 통으로 한 번에 다 한 큐에 매수를 하고요. 여기서는 10만원씩 20번에 나눠서 하고, 여기에는 100만원 100만원, 여기에는 아주 천천히, 뭐 여기는 소위 말하는 미수신용까지 한다 그러면 이 5개의 슬롯이 돈이 쓰여지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 방식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게 200만원을 여기다 한 번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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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나는 정말 지금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을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상 여기서 공격 슬롯, 수비 슬롯을 했는데 이거를 먼저 채워 넣는 거죠.
이 슬롯을 먼저 채워놓고 탄탄하게 수비가 됐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 공격적인 슬롯을 활용해서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격이든 수비든 모두를 해가지고 다 망쳐놨는데 얘네가 다 망쳤어요. 다 물려있고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열심히 종목을 찾고 있다면은 그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공격을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애초에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망쳐먹으면서 망쳐먹으면서 남은 것까지도 그냥 알아서 망쳐지게 주식을 하게 되고, 다 망친 다음에 어떡하나요? 그 다음에 손 빨고 있나요? 아니죠. 아까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1000만원 더 가져오잖아요. 1000만원 더 가져온 다음에 이걸로 또다시 망치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분산 투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이 계좌를 알맞게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계좌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계좌를 꾸려 나갈 것인가, 뭐 여기에는 뭐 종목의 성향도 있을 것이고, 뭐 비중을 관리하는 방법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종목을 5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익이 나면은 종목 교체가 되잖아요. 교체하는 시점에 이 전략들은 또 유기적으로 또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전략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 교체하는 시점에 이 전략의 변화를 위해서 교체를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교체하는 시점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 변화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해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 벗어나는 방법은 첫발은 그거예요. 재미로 주식하는 거 일단 없애야 됩니다. 주식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요즘 같은 때 재밌나요? 시장 막 빠지고 있는데 재밌나요? 뭐 물론 요즘에도 수익 내는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재밌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지, 항상 수익이 날 수는 없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어렵거든요. 만약에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주식을 좀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고구마 먹고 답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구마 먹은 상태로 답답하게 주식을 하면은 야, 그런 주식 왜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 100일을 보내다가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사이다 먹은 것 같은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고구마 먹은 것까지 쾌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구마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구마를 열심히 먹었더니 엄청난 쾌감이 나한테 몰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당장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 길을 찾아서 가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식의 길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매일매일 수익 내는 사람 가끔 있겠죠. 뭐 스캘핑만 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난다긴다 하는 그냥 뭐 최상위 포식자라고 보면 되고요. 누가 봐도 그냥 초식동물 같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도전을 한때 굉장히 대차게 했었는데 안 됐고,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오고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말에 허점이 있나. 기본을 갖춰놓고 수비할 능력을 갖춰놓고 거기에 공격을 한다. 소위 말해서 공격을 위한 빌드업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된다 라는 이 논리가 결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야 돼요. 야, 이 자리가 좋은 건가? 저 자리가 좋은 건가? 이 기법이 좋은 건가? 저 기법이 좋은 건가? 이평선 보고 매매하면 되나? 거래량 터지면 매수 들어가면 돼? 뭐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내 계좌를 어떻게 세팅하고 현재 계좌 상황에 맞춰서 뭐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는지,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한 발씩 채워 나가셔야지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